네, 안녕하세요. 2021년 우리 원가관리에게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81번 3일의 제조원가 자료입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자, 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와 가구원가를 계산하면 우리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80만 원이고요. 가구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원가 63만 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2번.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초음속 예객기 콩코드는 개발 과정에서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었고 완성하더라도 최선을 맞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액의 개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도중에 중지하는 것은 낭비란 이유로 개발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메모론가. 이미 과거에 발생했고요. 미래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원가를 메모원가라고 표현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83번 준변동원가. 고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 증가에 따라 또 변동비가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조업도가 없어도 원가가 일정 금액 발생하고 그 후 일정 조업도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증가하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같이 있는 원가를 준변동원가라고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84번입니다. 자, 1월 5일에 영업을 시작했고요. X1년 12월 30일에 직접 재료 5,000원, 제공품 재고 만원, 제품 재고 2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X2년에 들어 영업 실적이 부진하자 동년 6월에 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제품으로 생산한 뒤 싼 가격으로 제품을 모두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3일의 X2년 원가를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 여러분들 T계정을 보시면 될 거예요. T계정. 자, 우선 재고가 없어졌으니까 자, 직접 재료. 우리 직접 재료. 자, 이 숫자는 어디로 갔죠? 단기 총제조원가 나겠죠. 단기 총제조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계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공품 계정이고요. 제품 계정입니다. 재료 계정이고요. 자, 기말 재고가 있는 거는 단기에 다 투입되면 이쪽으로 하겠죠. 단기 총제조원가. 자, 그 다음에 또 기말 제공품도 이제 제품 완성되면 이것도 이쪽으로 해서 단기 제품 원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단기 제품 원가가 처분되면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될 수 있는 거는 재료 5,000이고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000입니다. 그 다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와 그 다음에 제공품 다 투입되면 이쪽으로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직접 재료 재고 5,000원, 제공품 재고 만원, 15,000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전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전부 다 매출원가라고 했죠. 완성돼서 다 처분했으니까 매출원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5,000원, 5,000원, 그 다음에 제공품 재고 만원, 그 다음에 제품 재고 2만원. 전부 다 매출원가를 했겠죠. 따라서 35,000원이 됩니다. 자, 매출원가는 직접 재료 재고 5,000원, 제공품 재고 만원, 제품 재고 2만원, 이렇게 해서 35,000원이 매출원가가 될 거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재료와 제공품이 전부 다 완성됐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5,000일 겁니다. 그 다음 전부 다 처분됐으니까 이제 매출원가는 35,000일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85번입니다. 보조 부문 두 개가 있고요. S1, S2. 그 다음 제조부문 P1, P2가 있습니다. 자, S1 12만원이고요. S1부터 배분하는 걸 했습니다. 자, 25%, 그다음 50%, P2의 25%입니다. S2의 3만원이고요. P1의 6만원, 여기 3만원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S2입니다. S2. 자, S2는 원래 자기께 있습니다. 원래 자기께 10만원이고요. 원래 자기께 10만원. S1을 받은 3만원, 13만원이죠. 단계 배용법이니까 S2는 S1에 보내지 않고요. P1하고 P2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0%, 50%입니다. 3대 5죠. 3대 5. 13만원 3대 5입니다. 81,250원이고요. 111,250원입니다. 그래서 P2는 배분되는 금액 3만원, 81,250원. 그래서 111,250원이 됩니다. 정답 3번이 됩니다. 86번. 개별원가와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1번 특징. 개별원가는 특정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분되어 생산이 됩니다. 종합원가는 동일 규격 제품이 계속 반복하여 생산이 되고요. 원가 보고서. 개별원가는 각 작업별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원가는 각 공정별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원가 계산 방법. 종합원가는 발생한 총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평균 제조원가. 자, 이 내용은 이제 종합원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는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하여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두 가지 바뀌었습니다. 자, 4번. 개별원가는 주문 제조하는 기업에 적합하고요. 종합원가는 동일 규격 제품을 대량 생산한 제조업종에 적합합니다. 87번입니다. 3일의 작업 101과 관련된 것이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가 있고요. 단기에 완성된 작업 101의 기초 제공품 원가는 53,000원입니다. 자, 기초 제공품 53,000원이고요. 자,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단기에 다 완성이 된 거죠. 네.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에 완성된 총금액. 직접 재료원가 29만원. 그 다음에 3월 10일 30만원이고요. 이렇게 직접 재료원가가 발생했고요. 직접 노무원가 85,000원. 그 다음 92,000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15만원이고요. 총 금액을 더해보겠습니다. 단기에 완성됐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 숫자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초제품 더하기 단기 총 제조원가.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97만원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88번. 평균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입니다. 자, 전체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기초 50개고요. 단기 착수 450개, 완성이 400개, 기말이 100개입니다. 기말의 완성도는 20%고요. 자, 직접 재료원가, 가구원가, 완성품 한산량을 보겠습니다. 재료는 공정 초기니까 400이죠. 100개고요. 가구원가는 균등입니다. 400이고요. 그래서 100개 곱하기 20%, 20이 됩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이니까 전부 다 단계 투입한 거로 가정했습니다. 500이고요. 420이 됩니다. 자, 3단계 기초제용품 원가, 단기 투입 원가 800만원 3200이고요. 600만원 2424만원 4천입니다. 자, 완성품 완성량 단위당 원가, 재료 원가 8만원이고요. (7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재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료원가 400개 곱하기 8만원, 100개 곱하기 8만원이고요. 400개 곱하기 72,000원입니다. 20개 곱하기 72,000원입니다. (6,080만원이고요) (944만원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6,080만원, 944만원. 정답 1번입니다. 자, 89번이고요. 종업원가를 적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기말 제공품 400개에 대한 가공원가는 60%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품 완성 단위당 재료원가와 가공원가가 각각 1,500, 500원으로 계산된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이 1,500이고요. 자, 가구원가는 5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고요. 기말 제공품 400개니까 여기가 400개. 완성도가 60%고요.
자, 그럼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재료원가는 그대로 400이었죠. 가공원가는 240개고요. 자, 숫자만 투입해 볼게요. 여기가 1500, 400개고요. 240, 5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 제공품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72만 됩니다. 자, 89번의 정답 3번, 90번. 3일은 종합원가 계산자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전에는 공장 초기에 전량 투입됩니다. 가구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진척대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재료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2000단위,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500단위. 또한 가구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800단위고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400단위입니다. 기초 제공품의 진척도는 얼마인가? 자, 우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해요? 기초 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평균법은 2000단위고요. 선입선출법 1500개입니다. 그럼 기초 재고가 얼마가 있다는 말이죠? 500개가 있다는 거죠. 기초 재고가 500개. 기초 재고가 500개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은 2000개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 재고는 단기 투입된 게 아니니까 1500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은 500개가 되고요. 자, 가구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800,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400입니다. 1400이고요. 자, 그럼 기초 재고가 500개 곱하기 완성도가 있겠죠. 완성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차이가 1800개 빼기 우리 선입선출법은 1400이고요. 그래서 400이 됩니다. 완성도는 80%가 되죠. 80%.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전부 다 단계 투입된 거로 가정하고요. 선입선출법은 단계 투입된 거에 대한 것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기 때문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차이는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91번 표준원가의 유용성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표준원가는 원가 정보 제공되죠. 표준원가를 계산하니까. 2번. 표준원가를 사용하게 되면 성과평가, 실제와 표준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뭔가 통제 가능합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서 계산하게 되면 뭔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표준원가 자체가 우리 예산 편성 자료인 거죠. 4번. 표준원가는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실제 발생한 수치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표준원가의 유용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실제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표준원가의 유용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92번입니다. 3일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당월에 발생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격 차이 10만원 불리한 차이, 능률 차이 54,000원 유리한 차이 있습니다. 갈로 A, B에 들어갈 금액과 수량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실제 수량 10,000kg. 실제 가격 100원이고요.
가격 차이가 10만원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니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능률 차이 54,000원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니까 마이너스죠. 자, 실제 수량 10,000kg이고요. S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SP는 90이 되죠. 자, 그 다음 실제 생산량은 5,300개고요. 곱하기 그 다음 표준 수량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수량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표준원가는 90, 단위당 표준원가는 90, 단위당 표준 수량은 2가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93번. 자, 고정재료간접비를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기준 조업돈이 2만 시간입니다. 또한 제품 단위당 표준 노동시간은 10시간이고요. 제품의 실제 생산량은 2,100단위. 고정재료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은 230만원입니다. 고정재료간접비 예산 차이가 30만원 분리라면 조업도 차이는 얼마인가? 고정재료간접원가 실제 예산 다음 외부고요. 자, 실제 발생액이 230만원. 자, 예산 있고요. 예산 차이가 30만원 불리한 차입니다. 자, 따라서 예산은 200만원 되죠. 기준 조업도가 2만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 배부율은 100이 되겠죠. 자, 조업도 차이는 얼마인가? 자, 실제 생산량이 2,100개고요. 곱하기 단위당 표준 노동시간 10시간입니다. 자, 예정 배부율 100이 되고요. 그럼 배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1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10만원이고요.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차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4번. 직접 재료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자, 여기다 그대로 투입해 볼게요. 실제 생산량이 있습니다. 실제 생산량 2,000개고요. 자, 개당 실제 투입량 5kg. 킬로그램당 실제 재료원가 400이고요. 400만원 됩니다.
자, 재료 한 개당 표준 투입량. 자, 여기는 똑같이 오겠죠. 표준 가격이 300입니다. 자, 2000개 곱하기 표준 투입량 4kg이고요. 단위당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 300이 되고요.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능률 차이 플러스 60만원입니다. 부가 플러스니까 우리 불리한 차이 됐고요. 정답 4번입니다. 95번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 계산식.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제 작업시간 기준이고 실제 임률에서 표준 임률 AP와 SP 차이. 시간은 실제 시간이고요. 정답 2번입니다. 자, 96번. 표준원가 제도는 직접 작업시간 기준으로 제조원자본가를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 3일의 원가 분석 자료를 이용할 경우 변동 제조원자비 소비 차이는 얼마인가?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 15,000원. 고정 제조간접비가 7,200입니다. 고정 제조간접비가 7,200이고요. 자, 그럼 변동비는 7,800이 되죠. 7,800. 자, 실제 작업시간 3,500시간, 표준 작업시간 3,800시간, 변동 제조간접비 표준 배부율 시간당 2.5가 됩니다. 자, IQ 3,500 곱하기 표준 배부율 2.5고요. 자, 그럼 이 숫자가 우리 소비 차이. (8,750입니다) 마이너스 950. 부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97번.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우리 판매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다음 변동원가 계산에서 고정제조원자본가를 기간원가, 기간비용,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4번.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과잉 생산 유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느리면 이익이 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전부원가와 변동원가 차이를 볼게요. 자,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이익이 나올 거고요. 자, 빼기, 더하기.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를 더해서 우리가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자, 근데 당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무조건 전부원가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영업이익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크겠지만 이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고정제조원자본가 단위당 원가가 틀리면 항상 크게 되는 건 아닙니다. 빼기 더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당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보다 항상 크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98번. 7월의 총 매출액은 얼마인가?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총 매출액이 있고요. 총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은이익이 나오고요. 공은이익에서 총 고정비를 뺍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산정이 됩니다. 자, 우리 영업이익이 875만 원이고요. 총 고정비가 230만 원입니다. 그럼 총 공은이익이 1105만 원이 나오겠죠. 자, 총 매출액 X개. 단위당 판매가격 7,000, 단위당 변동원가 4,500. 자, 그럼 우리가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4,420개고요. $3,094만원이 됩니다. 자, 99번. 변동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번.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변동원가 계산 제도만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아니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의 이익이 재고 수량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변동원가 계산 방법은 오직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고정재료원재비, 고정재료원재원가를 기간비용 처리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0번부터 또 진행하겠습니다.